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성공 비법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요거는 상당히 어떤 그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다양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입 단계에서부터 관리 단계, 그 다음에 판매에서 있어서도 특별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죠. 특히 판매를 할 때는 그 에피소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에피소드입니다만, 당시는 엄청나게 불쾌하고 속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면 뭐 공개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은 부분까지는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제 판매할 때,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른 분야에도 사기꾼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 부동산 파트에는 더 사기꾼과 도둑놈들, 질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평범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경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부자 될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말 쉽게 구분이 됩니다. 벌써 하는 짓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저렇게 하는 사람의 딱 차이를 보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마치 고3 그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얘가 어느 대학 좀 가겠구나 라고 쉽게 식별하고 쉽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경매라는 걸 가르쳐보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스타일, 사고하는 방식, 기타 등등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읽히죠. 네. 자,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골프를 칠 때 오비가 났다가 장애물이 부딪힌 후 다시 페어웨이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냐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락 없이 오비가 나는 상황인데 그 필드에 이제 세우는 가로등이 있어요. 쇠 가로등을 부딪혀서 들어온 경우 뭐 이렇게 100% 오비인데 돌과 돌을 부딪히더니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야 이거 뭐 어떤 복을 지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 눈먼 돈이랄까요? 꽁돈을 벌게 된 것이 바로 이태원 단독주택입니다.
즉 저의 어떤 실력보다는 조금 재수가 작용했던 물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물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독이죠. 토지가 이 65평입니다. 적지 않죠. 평당 1000이면 6억 5천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90평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은 지하 1층, 그 다음 지상 2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6억 5천 정도 하고 감정가는 한 5억에서 하고 최저가가 2억 3천 요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던 물건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자, 요즘에는 6억 5천이 시세여도 당시에는 감정가는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감정이 5억이다 해도 시세가 한 4억 얼마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 많죠.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그 재수가 좋았죠. 어떤 물건이든지 잡으면 다 돈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실력에 어떤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실력이 높으나 낮으나 어찌됐든 경매만 하면 돈은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기가 호황이고 부동산이 수시로 오르던 시절 같으면 여러분들은 잔챙이 물건을 하는 것보다는 굵직굵직한 물건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가진 자본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또 이렇게 경기가 조금 하강 국면을 탈 때는 굵직굵직한 물건도 좋지만 잔챙이 물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시절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으로 평수가 큰 것을 잡았죠. 주로 단독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쓰지만은 적어도 빌라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손이 좀 많이 가죠. 인테리어를 한다면 돈이 조금 더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전세 7천, 8천에 이제 들이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모든 단독을 사서 허름하니까 다 제대로 고치겠다라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태원 거에는요, 어떤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자, 문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지 못한 토지 모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땅 모양이 번듯해야 하는데 본 물건의 토지는 삼각형입니다. 남산 순환도로변에 있었죠. 땅 모양새가 원래 삼각형이다 보니까 집이 지어진 101호, 201호, 202호 중에서 202호 부분만 사각형이고 나머지 101호, 201호는 삼각형 형태, 약간 집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태원 남쪽이죠. 남산의 남쪽에 있는 업자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그런 집을 왜 사냐 이렇게 항상 물어봤어요. 말을 했습니다. 한 15군데 정도 조사를 해보면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거기는 산꼭대기 집이 아니냐. 그쵸? 본인들 입장에선 산꼭대기 집이죠. 그렇지만 남산 순환도로변에서 보면 첫 번째 집이 되죠. 어찌됐든 산꼭대기 집이고 땅 모양도 엉망이고 그런 집에서 새도 잘 안 나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부지에 집을 지어 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빌라들의 어떤 모양새들이 보면 사각형 형태의 집도 아니고 삼각형 비스꾸로만 어떤 마름모꼴 형태의 집에서 구조가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잘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걸 딱 듣자마자 그건 틀린 견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세 월세는 금방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입주할 공간의 구조를 다 따져보면서 이쁜 집 먼저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이쁜 집은 예를 들면 전세가 9천이라면
나한테 돈이 7천밖에 없다면 땅이 좀 밉고 집이 좀 미워도 그런 집 들어오게 마련이죠. 즉 물건의 어떤 형태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가격적인 면도 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함은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남산 순환도로 아래에 있다 보니 건축물에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도로보다 마이너스 1.5m 정도 어떤 건축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5m보다 그러니까 도로보다 마이너스 1.5m 정도 낮아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 65평을 부수고 거기에다 새롭게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산 순환도로변보다 높이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집보다 더 나아진 모양새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집에 넣었던 그 미래나 전망을 보면 그다지 밝은 것은 아니었어. 그죠? 우리가 보통 허름한 집을 살 때는 그게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부수고 새롭게 지을 때 어떤 건축의 어떤 높이가 높아진다든가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이너스 1.5m의 건축 제한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토지의 비전도 그다지 밝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다가구인데 등기부상에는 다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죠. 주인도 하나입니다만은 다세대는 101호, 201호, 202호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 세 채가 나온 것인데 건물은 통으로 나왔고요. 소유자는 하나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101호, 201호, 202호 등기가 별도로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형태로 단독주택처럼 외형은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상의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낙찰받고 나서 어떤 사후 처리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고로 인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많이 응찰하지 않았던 어떤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점으로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2003년 2월인데 신모 씨가 입주 시기가 2002년 9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증금 중 일부, 즉 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한 1,700만 원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즉 선순위 세입자의 미배당금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뭐였어요? 땅 모양새가 삼각형이어서 101호, 201호가 땅 모양 그 집 모양이 어그러진 마름 목골이었다. 그리고 그 도로변 이게 지금 이게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잠깐만요. 사각형 만들고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남산순환 도로예요. 그 다음에 집은 요 집이죠. 집은 이 집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죠? 도로보다 이제 그 지대가 많이 낮죠. 즉 지대도 낮고 땅 모양도 어그러졌고 집 모양도 어그러졌고 그 다음에 선순위로서 인수할 자금이 한 1,700 정도 있는 하여간 보기에 좋지 않고 산꼭대기 집이고 전월세가 잘 안 나간다고 15군데의 부동산 업자들이 안 좋다고 했던 그런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죠. 그러면 이 물건에 그 외에도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해서 이 물건은 그리 매력적인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층은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이 창고 용도로 양말 같은 거를 쟁겨놨던 곳이죠. 제가 이렇게 지하를 봤을 때 굉장히 습해서 사람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대문에서 물건을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그것을 창고로 쓰고 있더군요. 월세 한 30만 원씩 내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원들은 경매가 개시된 바로 직전과 직후에 전입한 사람들이었다. 이사비를 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직전과 직후에 전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경매 초보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케이스였다.
어 아마도 인제 그 당시에 정상적인 세입자 이외에도 직전 직후에 전입한 사람들이 은근히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막 샀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명도할 때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외견상 쪼끔 어렵게 보인다. 그 정도 효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 가지의 어떤 결함들이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입찰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이 물건을 낙찰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큰 돈을 벌었던 어떤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